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왜 그 반야반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가. 그래서 이제 이른바 조조 라인에 대해서 둘 다 물러나라. 이제 한국당에서는 지금 그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야당의 조국과 조현옥 수석의 사퇴 요구가 잇따랐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걸러낼 것은 다 걸러냈으니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글쎄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도 좀 들고 윤 수석은 또 민정과 인사 쪽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박지원 우리 여기 자주 나오시는 구단님께서 이제 조국 수석은 뭐 공수처 설치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뭐 자치경찰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사수석이라도 좀 책임을 져라. 나름대로 중재안.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면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맞아요. 근데 조현옥 수석에 대해서도 뭐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각에서는요 조현옥 수석이 뭐 영부인의 뭐 숙명여고 후배니까 뭐 그래서 또 그 뭐 못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우리가 손혜원 의원 그 사태 때도 보니까 영부인하고의 그 학교 동문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세간의 그 의혹이 더 이렇게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조현옥 수석 정도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국당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조국 수석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조국 수석은요 전 개인적으로 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두 분 들어오니까 말할 틈이 없네. 그 야당은 조국을 공격한다기보다 이제 조국을 이라는 성을 하나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또 하나 있죠. 그다음에 또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계속 누군가를 낙마시켜야 된다 해서 빌미만 생기면 합니다. 그러니까 봤어요. 인사철만 되면 조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인사철 지나면 또 이제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성립되는 아니 인사만 거죠. 끝나고 나면 조국 잘못하니까 조국 하죠. 그러면 이거를 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조국을 대신 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조국을 감싸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정권이 기울어가는 가장 큰 시간이 뭔지 압니까? 국민들하고 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국민들한테 질 줄을 몰라요. 그게 정권이 기울어가는 가장 큰 시그널인데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지금 국민소통수석하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입니다. 책임을 안 지라는 겁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이 낙마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안경환, 김기식, 조대엽 다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조국 수석님, 자 특감반 사태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조국 수석 임명 후에 저 낙마자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낙마자들 보세요. 조국 수석하고 다 인연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 수석이었어요. 조국 수석님, 이게 웬 말입니까? 7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여연대 이 인맥들을 중용하기 위해서 검증을 일부러 부실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부러 했던가 실력이 없었던가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러한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을 실패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대통령 이 책임집니까? 정도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 이게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준 들이대면 사실 중고등학생을 장관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비약을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우리 갑사님께서 너무하시고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성공을 바란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안 된다. 시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해서 이렇게 그런 그 고사성어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요? 아시죠?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문가지가 있어요. 보다 많아. 묻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이것이 바꿔져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만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임금 얘기는 당당 얘기. 예? 다 그 대나무 숲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조국 수석 얘기를 내가 하려고 이렇게 장황 얘기를 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크게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대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경제 분야의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하고 개혁이에요. 근데 개혁 된 거 있습니까, 신 박사님? 없어요. 예? 개혁이 진짜로 경제, 복지, 노동, 무슨 교육, 뭐 일자리, 뭐 검찰, 경찰 무슨 개혁이 하나라도 된 게 하다못해 미세먼지, 환경이라도 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개혁 중에서도 국가 권력인 검찰, 경찰,
국가 공권력의 개혁을 하는데 중심 인물이 조국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위해서는 마무리할 때까지는 조국 수석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5천만 국민의 대다수하고는 전부 동떨어진 마음이라는 나 거죠. 오늘 감격들 출연한 중에서 김덕수님이 좀 안 돼 보이는 거 처음이야. 아니, 지금요. 제가 좀 살살할게요. 아니 진짜 지금 분위기가 여기 리드십하고 이쪽은 코러스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리러 가야 돼.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건물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김 대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김 대변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은행의 대출 서류에도 김 대변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매입 희망자를 소개해주면 크게 대접하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쓸 땐 데스크의 지시에 매몰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달라는 훈계도 덧붙였습니다. 이분이 모교가 이제 고려대학교인데 그 고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거 제가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할게요. 노모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존심도 팔았지만 내 건물만큼은 아직 못 판다는 이야기네. 후배 기자들한테 충고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뻔뻔. 끝까지 선배를 앞지고 김의겸 대변인 해명 과정에서 이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댓글에는 네 나이가 어때서 이런 댓글도 붙였어. 김의겸 대변인 우리가 논평을 하면서 많이 이제 논의되는 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분을 두고 공직자의 자세를 운운할 정도의 사람이냐. 정말 저는 해명 자체가 가장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거는요. 이 사람 재산이 14억입니다. 14억 있는 사람이 30년간 무주택자에서 더 이상 전세 살기 싫어서 그것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쁜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김의겸 대변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옛날 그 거기 영화관 있을 때 보면 차갑고 엄정한 사람, 자기 관리도 뚜렷한, 그러니까 굉장히 주위에서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존소리 듣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후반부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고 좀 굉장히 어이가 없죠. 이게 지금 사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출금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6억분이 안 나오는데 이제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그 국민은행 측에서 좀 이렇게 혜택을 준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뭐 서류 조작 그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상가가 4채인데 4채로 계산하면 6억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대출금이. 근데 그거를 10억을 대출 받기 위해서 10개로 없는 유령 상가 6채를 새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KB국민은행이 지난주 김의겸 전 대변인 건물 10억 대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가 10개 중 4개가 연수익 3,407만 원을 내고 있고 빈 상가 6개가 추가로 임대되면 건물 임대소득 환상 금액이 총 6,507만 원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김 대변인이 내는 연이자 4,370만 원의 1.48배입니다. 부동산 임대법 이자 상환 비율 RTI 기준 1.5에는 부족하지만 부인 연금을 감안해 대출을 처리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3개로 계산된 건물 지하는 창고로 쓰이다 그나마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평짜리 상가 3개가 들어온다고 계산한 옥탑방은 일부 불법 건축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전 은행의 의뢰로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상가는 단 4개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의 그 표기를 해드렸어요. 1층에 3개, 2층에 하나. 평가서 한 권이 그 은행 쪽에 제출돼 있죠. 대출 서류 조작이나 또는 국민은행의 부실 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 수익을 산정했으며 건물 개황도상의 임대 기능 목적물을 10개로 파악한 것은 특혜 제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안타까운 게요. 매를 벌어요. 매를. 정말 국민 이름 죄송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엄중한 자리를 제가 망각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뭐 부인이고 뭐 이렇게 줄줄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이분들이 쓸데없는 변명하다가 변명이 궤변이 되잖아요. 궤변은 수사가 돼요. 왜 이렇게 매를 버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이런 논평을 내놓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대변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 대변인이면 당 대표와의 치열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치열한 소통이 안 될 때는 당 대표 입장을 따라가고 그것을 과잉해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과 잘못된 부분에서 치열한